네, 안녕하세요. 저 해커스의 세법 담당하는 이송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법 공부하시면서 7급이나 9급 공부하실 때 아마 좀 두려우실 거예요. 세법은 양이 많고 암기할 게 많다. 그래서 고득점 과목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법이 고득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세법은 단기에 최단기에 점수를 80에서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근데 그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고득점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점수는 세법을 바닥을 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세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세법 두렵지 마시고 세법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세법 하면 충분히 점수 잘 나온다. 이 생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이제 세법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범위가 어딘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 9급의 시험 범위하고 7급의 시험 범위는 이제 난이도 범위는 같아요. 국세기본법, 징수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 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7급을 하신 분들은 국세기본법이 6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3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9급하고 똑같아요. 9급하고 같은데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는 7급의 난이도가 9급보다 7급의 난이도하고 9급의 난이도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9급하고 7급이 있으면 이 난이도는 둘이 같아요. 그래서 7급 하신 분하고 9급 하신 분은 국세기본법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7급을 하신 분들은 이 국세기본법 문제 6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추셔야 돼요. 100%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법의 난이도는 9급하고 7급이 있는데 여기는 7급이 훨씬 높아요. 국세징수법은 7급 수준에서는 세무사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7급은 세무사에서 세무사 기출 문제를 요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에서 징수법이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기출 문제만 정확히 분석하시면 7급 문제 전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 세무사에서 계산 문제 나온 것도 7급에서 그대로 계산 문제로 약간만 변형해서 약간 형태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론적인 내용도 세무사 문제를 많이 변형을 시켜서 출제하기 때문에 7급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는 9급을 준비하실 때와 7급을 준비하실 때 난이도가 여기가 7급이 여기 살짝 높거나 같아요. 그래서 7급 범위가 9급보다는 약간 범위가 더 있어요. 범위가 더 있는데 왜 범위가 있냐면 9급은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앞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9급은 종합소득 이외에 소득금액 특례에서부터 뒤쪽으로 많이가 출제돼요. 뒤쪽 형태로. 그래서 7급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9급하고 7급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9급 범위가 약간 범위가 더 넓어요. 9급 범위가 넓다 보니까 9급이 약간 높든지 7급하고 같은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뭘 보시냐면 관세사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관세사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관세사가 4월 초에 관세사 시험이 있는데 그 관세사 시험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그 해 부가가치세 문제가 어디서 출제할지 그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는 9급하고 7급 문제가 있는데 9급과 7급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9급 문제를 살짝 더 어렵게 내요. 그런데 9급에서는 법인세에서 계산 문제도 출제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계산도. 그래서 9급에서는 법인세가 약간 7급보다 어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그다음에 상속증여세는 9급과 7급이 서로 비슷해요.
상속 증여세는 범위가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국세 기본법하고 상속 증여세는 똑같고, 그다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득세 쪽은 7급이 좀 더, 부가가치세는 9급이 조금 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9급이 약간 더 범위가 더 많게 나와요. 5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문 구성을 할 때 9급에서는 5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그 문제 수준을 약간 회계학하고 세법하고의 그 조정 과정에서 많이 포인트를 맞춰요. 그런데 7급은 학설, 판례 쪽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7급은 책을 열심히 읽은 분이라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9급의 법인세 문제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유형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접근을 잘 하셔야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돼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이것부터 알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이제 구성은 각 파트별로 몇 개씩 나오는, 이거 딱 정해지니까요. 요 9급 7급 문제는 이거 반드시 정해지니까 이런 문제를 그 목차에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교재를 딱 받으면 교재 목차에 보면은 앞에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죠. 거기 분석표에다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몇 개씩 나오는구나. 주로 어디가 중요성이 있구나. 이걸 표시 먼저 해놓고 이제 책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세무직 공무원의 근무처 현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국세청에 들어오시면 어디서 근무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게 여기가 이제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에 대한 이 전체적인 내역인데 국세청으로 바로 못 들어가요. 7급을 합격하시더라도 바로 직접 국세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선 세무서에서 약간 일을 한 1, 2년 하다가 지방청으로 가고 지방청에서 근무하시다가 7급 국세청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9급에 합격하시면 일선 세무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시간이 한 조금 많이 걸려야 돼요. 한 5, 6년 정도 걸리면 지방청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전국의 지방청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청이다, 중부청이다, 대전청이다, 대구청이다, 또는 부산청이다, 광주청이다, 이렇게 해서 6개 청이 있는데 그 청마다 세무서가 또 세부적으로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8개 세무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 118개 세무서가 있는데 그 세무서 중에 한 군데에서 여러분이 근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나는 서울을 지원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분은 나는 서울에 분명히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서울로 끌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이 지방청 소속이 되면 다른 청하고 바꾸기가 약간 어렵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청을 지원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세청은 지방청 6개가 있고 일선 세무서가 118개, 그 다음에 교육원 있죠. 국세공무원교육원. 지금은 제주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건데 그 교육원에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세무직 공무원들이에요. 거기에서 연수원 교수님들도 세무서 직원이에요. 여러분들 직원이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세무서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서 교육을 하시네요. 그래서 연수원도 그다음에 지원센터 있죠.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여기도 국세청 관할이에요. 그다음에 또 국세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콜센터예요. 콜센터도 여기도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어요. 콜센터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광주청을 지원했어요. 광주청을 지원했다가 광주청에서 서울청으로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서울청에서 광주에서 서울로 오기가 바로 직접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여기 상담센터로 들어가요. 광주청에 근무하다가 상담센터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는 전국망으로 갈 수 있어요. 상담센터에서 이제 거기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발령을 낼 때 내가 서울로 발령을 나서 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편법을 써서 올 수는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걸 담당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자리를 하나 찾으시기 바라네요. 근데 2016년 9급과 7급 시험을 분석해가지고 2017년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됐는가 알려드릴게요. 각종 자격 시험에
기출문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출제 가능한 법령 지문을 이해위주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지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또는 관세사나 이런 시험에서 나왔던 그 기출문제 지문이 최근 2, 3년 안에 나왔던 지문을 공무원 시험으로 그대로 반영해서 출제하더란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또는 관세사 시험을 출제했던 그 교수님들이 이번에 공무원 7급이나 9급 기출문제를 출제하러 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요즘은 기출문제를 최근 5년에서 많게는 10년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지문을 분석을 해 주셔야 그래야만이 이번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지문을 찾아낼 수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 2016년에 9급, 7급이 기존에 나왔던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대거 활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암기가 아닌 예전에는 단답형으로 무조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암기해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따가지고 암기하는 거 이제는 시대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납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해야만 고득점이 돼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법의 해석을 이 지문이 왜 이 지문을 이용을 했고 이 지문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납세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가 내가 그 지문을 납세자에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난이도가 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푸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책을 정확히 읽고 내가 책을 읽으시면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는 데만 읽는 게 아니라 중요성이 없는 것도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아 요런 것도 있구나 요렇게 한번 배경을 깔아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것만 답으로 딱 유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이외 부수적으로 옆에 붙어있는 내용들을 답으로 유도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조건 암기보다는 그 법의 지문 해석이라든지 또 내가 이 지문을 누군가에게 상담할 때 내가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법 지문 해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단편적인 기본서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기본서의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게 유리한 게 있는데 세법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분이 세법을 정부 편에 서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납세자 편에 서서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이 약간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 편에 서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약 강의와 문제집만 풀고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고득점이 안 돼요. 시험은 점수는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요약 강의만 듣고 문제집만 한 권 달랑 풀고 시험장에 가시면 딱 평균에서 5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5점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하면 되겠지 그래. 내년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본서를 요즘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듣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만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 요약 강의 한번 달랑 듣고 시험장에 갈란다. 그러면 진짜로 평균에서 5점 차이가 5점 그 근소한 차이가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그 근소한 차이면 내가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 가도 똑같은 점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장수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서 한 권을 철저하게 독파를 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본서를 요약화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 고득점이 돼요. 그럼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개월에서 4개월 많게는 8개월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본서를 독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위주로 독파를 해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고득점 할 때 학습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제 학습 방법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노트 정리나 필기보다는 지문 해석 있죠. 지문 해석을 교재에 직접 해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실강을 들으시든 동영상을 들으시든 반드시 칠판에 정리한 것을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기본서 내용에다가 그 교재에 지문에 다 있으니까 그 지문에다가 보충 설명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뜻하는 게 뭐구나 의미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책에 있는 것을 막 요약을 해가지고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의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 내용이구나 할 정도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그다음 이제 교재 활용을 할 때는 기본서 위주로 정리하시고 많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법 지문을 그 지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지문은 어떤 뜻이다. 요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도와주겠다. 요걸 지문을 해석하셔야지 요거를 무조건 애우려고 달라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암기해가지고 푸는 시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기본서 해석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무조건 쓰기보다는 귀를 열어놓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귀가 열려야 내가 말이 돼요. 귀로 들어야 말을 하잖아요. 듣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 듣고 나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재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수업 시간 이후에는 오늘 수업을 듣고 그날 또는 그 다음 수업일 전까지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수업만 듣고 복습을 안 하시면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오늘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복습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서로 앞뒤가 연결이 되거든요. 앞에 있는 거 뒤로 고리가 연결되고 또 뒤로 고리가 연결되고 계속 맞물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교재를 직접 읽고 중요한 내용은 교재에 다시 정리하고 또 교재 실전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교재를 쓰면서는 교재 뒤에 있는 문제들은 공인회계사 문제나 세무사 문제나 9급 기출문제나 7급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그 기출문제를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를 반영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약간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시험용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그건 바꿔서 실전 문제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실전 문제는 전부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시험에 나온다. 요즘 시험의 유형이 이런 거구나. 그걸 터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주시고 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이론과 문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앞에 이론에 없는 내용이 나오면 법 지문을 다시 한번 뒤져보셔가지고 왜 이 지문이 교재에 없는 지문이 나왔는가 요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신 게 좋아요. 이제 테스트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해커스 학원에서 세법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다음 수업 시간 10분 전에 강의실로 입실을 하셔야 돼요. 강의실로 입실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10분 전에 테스트가 있어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진도별 테스트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10문제씩을 제공해요. 10문제를 제공하는데 이 10문제는 실제 시험 수준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요.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실제로 복습하지 않고 들어오시면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복습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복습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테스트 후에는 오답은 해설서가 나가긴 하는데 그 해설을 참고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본서의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다시 기본서를 읽으셔가지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내가 왜 틀렸는가 틀리게 된 이유를 기본서에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틀렸던 지문이 어디다 그리고 기본서에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로 80% 이상을 해결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2개월 동안만 수업을 정확히 따라오신 분이 나면 시험장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은 다 나와요. 특히 9급은 80점 이상만 맞추시면 돼요. 조정점수기도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조정점수 체계로 가기 때문에 세법 9급은 80점만 맞으시면 조정점수에서 최고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 훨씬 조정점수가 좋게 나와요. 그런데 80점은 2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니 세법을 1년을 해도 80점이 안 나오는데 무슨 2개월만 가능하세요? 지금 테스트하고 복습하고 또 그 문제를 실전처럼 풀고 그리고 실제 풀었던 것을 기본서로 확인하시고 이런 반복 학습을 하시면 한 번에 5번에서 6번 정도 책을 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남들 2, 3년 공부할 것 우리는 2개월 만에 80점 이상을 끌어올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수업 준비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수험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1년 안에 합격할 것인가? 나는 2년을 목표로 할 것인가? 나는 4개월만 목표로 할 것인가? 나는 8개월 안에 끝낼 것인가? 이 목표를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그 기간 안에 내가 투자 가능한 시간을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능한가? 그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투자 가능 시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투자 가능 시간은 실제 학원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 정도를 하루에 확보할 수 있는가, 일주일에 몇 시간이 확보가 되는가,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내 수업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자신의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학원 강의가 맞는지 동영상 강의가 맞는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찾았으면 그 방법을 밀어붙여야 돼요. 학원 강의가 나는 맞다. 그럼 학원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모든 것을 학원 안에서 끝내고 나는 집에 갈란다. 나는 동영상 강의가 맞다. 그럼 동영상을 먼저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던 걸 복습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보충 학습을 할 것인가, 그거를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셔야 돼요. 특히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으실 때 강의만 들어버리면 안 돼요.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스스로 그걸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내가 되고자 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세무직을 선택했어요. 그럼 세무직을 선택했으면 세무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들어가면 진짜로 일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가 진짜 펼치고자 하는 펼칠 수 있겠는가?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들어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무서 들어가면 내가 할 일 많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2개월 만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2개월 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기간이 아주 짧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 짧은 사람은 4개월.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도 9급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제가 몇 분은 봤어요. 일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 학생이지 전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급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1, 2년 안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 1년 8개월, 1년 안에 안 짜고 6개월에서 8개월만 공부해가지고도 7급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는 7급이면 2, 3년 걸릴 거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이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학습을 해버리시면 1년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는가 알면 내가 이번에 준비할 때 몇 점 정도 맞으면 되는 거 금방 알겠죠?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2012년은 이제 조정 점수가 아니었어요. 2013년부터 조정 점수였는데 보면 처음에는 372점, 363, 68, 61 계속 점수 360점대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9급은 370점만 맞으면 합격하겠네요. 37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70점 이상을 맞으려면 국어, 영어, 한국사 요 세 과목에서 공통 과목에서 될 수 있으면 점수를 많이 끌어올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이번에 그 세무직에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반 행정을 하다가 세무직으로 전향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세 과목을 잘한 친구들이. 근데 기존에 세무직을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은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점수가 일반 행정하는 친구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이제는 점수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하죠. 368점, 61점, 63점 여기서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비슷한데 370점 이상만 넘어버리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7급이에요. 7급은 2012년에 76점, 75점, 76점, 71점, 72점이네요. 그러면 7급도 나는 안정적으로 80점 또는 75점 이상만 맞아놓으면 80점 이상만 맞아놓으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급은 전과목 80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 특히 세법이나 회계학원 90점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그 셋 중에 한 과목 정도는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7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7급에서는 조정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과목 중에 40점, 50점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나머지 과목 중에 90점 이상이 되는 걸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균 80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7급은 영어 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된다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토익으로 대체되는 순간 여기다가 플러스 5점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계시란 이야기예요. 5점 정도가 더 상향되면 85점은 맞아야 된다. 그럼 전 과목 90점 이상씩을 끊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모든 과목 중에 90점 이상을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버리시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7급도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이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점수를 본인들이 이제 2016년에 공부 시험을 봤다. 그럼 내가 2016년에 봤던 점수를 이 과목별 지금 7급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급 점수를 여기다 써요. 2016년치 점수를 여기다 메모를 해놔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점수를 맞추며 이 점수가 2017년에 몇 점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2016년에 이 점수가 나왔는가 시험 분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우셔야죠. 만약에 국어에서 점수가 70점이 나왔다. 내가 이 점수를 2017년에는 90점으로 바꿀란다. 여기가 70점이 나왔는데 90점으로 20점을 올리겠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석을 해야죠. 어떤 부분에서 약했는가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야만 내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법에서 6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30점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건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 방법을 내가 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게 됐었는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세법하고 회계학은 무조건 90점 정도를 끌어올리시고 올해 이제 합격을 하실 때 평균이 85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85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 과목들을 평균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내가 더 집중을 하고 어느 부분에다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 계획표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책상 앞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몇 점을 맞게끔 공부하고 지금 모의고사 보면 몇 점 정도 나오는가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지금부터 얼마를 더 하면은 내가 이 점수까지 올리겠는가 요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고 이번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예상 될 거라고 예상까지 해드렸어요.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 되겠는 예상해드렸는데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세법 공부하실 때 어렵다고 느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법은 할만하다. 요건 2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고득점은 나온다. 그래서 점수는 세법 책 기본서를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진짜 한다. 내가 이걸 못하면 세무서로 못 들어간다. 세법 회계학에서 90점 이상을 맞추면 나는 세무서 들어갈 수 있다. 진짜 자신 있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해커스 학원에 오시는 학생들을 하면 분명히 제가 그 점수를 맞도록 해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세무서에 들어가는 거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세법 과목 하실 때 두렵지 마시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학습 방법 설명을 마치죠.